아니면 가사 싫어. 자 봅시다.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그 수능 쳤잖아요, 맞죠? 네. 저희가? 아니 너네가 아니고 수능 이제 어제 칠 사람들이 쳤잖아. 네. 이제 나 사실 문제를 안 봐가지고 모르긴 해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모르긴 한데 이번에 뭐 어려웠다 하더라고. 맞죠? 국어가 1컷이 영미 기준으로 85. 맞지? 85점 받으면 1등급인 거야. 그럼 100점 받은 사람 표점이 얼마인 거야 도대체? 그렇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 쉽지 않겠다. 그렇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좀 풀어보세요. 나도 사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어보고. 그 뭐냐 수능 후기 보니까 나 그 말을 본 것 같은데 칸트의 날이었다면서 국어에도 칸트 나오고 영어에도 칸트 나오고 사회에도 칸트 나오고 윤사에도 칸트 무조건 나오고 그 생윤에도 무조건 칸트 나오니까 그렇죠. 생윤 윤사한 사람은 진짜 하루에 5시간을 칸트를 받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칸트의 날이었다 하더라고. 그 아마 칸트 그거 나왔을 거예요. 내가 지문은 못 봤는데 그 칸트가 증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를 똑같다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아마 지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인격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연계인데 보통 독서는 연계가 향만 나죠. 향만. 그래서 이제 인격 동일성에 대한 얘기 아마 나왔을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을지. 재밌을 거야. 개소리네요. 자 봅시다. 산전의 유대하고 시간이 없다.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산전의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르다라고 하는데 자 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제 어디를 바라보는 장소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산 앞에 어떤 대가 있고 그 대 아래에 물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자 그러니까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자 지금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거라고 해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대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 교교백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현자들이 타고 다닌다는 말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요 교교백구 위에 타 있는 사람은 뭐겠어?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겠지. 맞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멀리 마음 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멀리는 어디로부터 멀리를 말할까요? 자연으로부터 멀리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멀리 마음을 두는가? 안타까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똑똑한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지고 공부나 하지 나가지고 뭘 돈 밝힌다고 가가지고 벼슬 하고 그러냐.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다음 춘풍에 화 만산하고 꽃이 가득 차있고 추야 가을밤에 월만대라 달빛이 가득하다. 사시가흥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서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약연비 운영청광. 자 어약연비가 뭐냐면요. 물고기가 도약하다 할 때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오르고 연비 솔개가 비상한다. 날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운영청광 구름 그림자 하늘의 빛 맞죠? 자 이게 전부 뭐냐면요. 자연을 뜻합니다. 자연현상. 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흐름 자연의 현상들이야. 그럼 걔가 끝이 있겠냐고. 끝이 없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끝이 없다는 점을 감탄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7일 보면 자 천운대에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완락제는 자기가 이 사람이 도산시리 오냐 그치? 자기 도산의 성분을 지었거든. 자 이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도서관을 하나 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제자도 가르치고 자 그래서 거기 도서관 이름 완락제입니다.
자, 그래서 완락제가 소수행하다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야. 자, 만권생애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한 생애 동안 내 삶 동안 책 몇 권 읽으면서 살아간다. 만 권 읽으면서 살아가겠답니다. 맞죠? 만권생애로 낙사 즐거운 일이 무궁 끝도 없더라. 이 중에 왕래 풍류를 니로 무슨말고 말해 뭐해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뭘 말해 뭐해? 왕래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를 말합니다. 맞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는 풍류 뭔데 내가 산 속에 있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자연 속에 있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자연 속에 있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그 속에서 즐기는 그 풍류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최고식. 자, 그 다음에 뇌정 이런 것들은 이제 천둥벼락이죠. 이 파산하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을 깨뜨려도 이 말입니다. 실제로 깨뜨리는 게 아니라 산을 깨뜨릴 것처럼 아주 큰 소리의 천둥이 내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농자는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자는 뭐냐면 농인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자, 다음 백일 휜 아주 하얀 햇빛이 하늘에 가득 떠 있어도 가운데 떠 있어도 고자,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뭐냐면 맹인을 뜻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자, 그래서 천둥이 산을 깨뜨릴 듯이 쳐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못 듣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빛이 하늘 가운데 떠 있어도 눈 멀은 사람은 그걸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목총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귀랑 눈이 다 트여 있는 사람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처럼 살지 말자? 농부처럼 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진리, 그러니까 유교적 도리죠. 유교적 도리를, 학문적 도리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으면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눈 가리고 귀 막고 살아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다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여기서 말하는 고인은 한자를 내려하면 옛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옛 성인들을 말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겠지. 자, 옛 성인들도 날 못 보고 나도 그 사람들 못 봐. 왜? 너무 옛날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고인을 못 봐도 여던길 앞에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연세법이라고 하는데 이 연세법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런 식으로 앞 문장과 뒷 문장에 이 겹치는 부분을 발생시켜가지고 연결, 기차처럼 연결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는 여던 길은 가던 길. 자, 그 다음에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려고 어쩌고. 자, 요 여다는 좀 알아둡시다. 여다는요 가다, 지내다, 뭐 살다 이런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죠. 자, 그래서 고인을 몇 봐도 여던 길 앞에 있는 여다 많이 갔겠는데 저기 뭐냐 동동에 많이 나오잖아. 맞지? 거기에선 살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죠. 자, 그다음 여던 길 앞에 있거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가고 어쩔고에서 느껴지는 건 옛 성현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성현들이 가던 길 내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내 앞에 놓여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안 가고 어찌겠어. 내가 무조건 가야지. 자, 근데 당시라고 하니까 당시는 당연히 언제겠어? 과거겠죠. 과거에 여던 길,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왜 버려뒀냐면 이 사람이 관직에 올라가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는가? 이제서야 돌아오나니 딴 데 마음 말오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마음 말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딴 데가 어딘데? 속세겠지. 그렇죠? 벼슬, 입신양명 뭐 이런 것들. 이런 데는 마음 알겠다.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 청산과
유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연 조화는 아닙니다. 청산과 유수의 어떤 점을 얘기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는 영원히 아주 오랜 시간이야. 푸른 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끝도 없이 흐르는가, 변하지 않는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멈추지 마라. 그럼 뭘 멈추지 말라고? 공부를 멈추지 말라고. 만구 상청하리라. 만구는 아주 오랜 시간, 상청은 항상 푸르다. 그러니까 영원히 푸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는 학문에 대한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 변화시키지 않겠다,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 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12. 우부도 알며 하거니. 우부는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서 하니까 그 안이 쉬운가? 이게 뭐냐면 학문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학문이 어리석은 사람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아주 쉽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옛 성인들도 끝마치지는 못했어. 못다 하셨어. 끝마치지는 못했어. 그런 면에서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뭐 하는 줄을 모르겠다, 늙는 줄을 모르겠다, 학문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늙는 줄 모를 정도로 학문에 빠져서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 그 문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답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야. 운동자. 이게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 원래 이제 이 사람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기 뭐냐 강연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화론자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한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책으로 옮기고 그 책으로 옮긴 거를 발췌해서 여기다가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좀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나 이상한 것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뭐야? 다른 거야? 20월? 20월? 아, 9월이구나. 조씨. 이쪽에 있어. 페이지. 자, 그래서 봅시다. 그냥 이 사람은 그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고대 생물 때부터 우리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까지 눈이 어떻게 이제 눈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죠, 기관.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떻게 발달해 와가지고 우리와 같은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 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자,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진화론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반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해서 이 리처드 돈키스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산에 오르는 것을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대부분 다 이제 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죠.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진화가 되면 그거는 얼마만큼의 산을 오른 거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깎아지는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불가능선의 최정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정말 좀 섬세하고 신기하게 짜인 이제 이 신체 기관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이 최고로 좋나? 아니잖아. 우리보다 눈 좋은 생물도 훨씬 많습니다. 막 독수리 이런 애들 뭐 엄청 멀리 본다며. 맞지?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눈은 깎아지는 절벽을 단숨에 오른 것이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히 누적되어서 그곳에 이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돼? 얘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한 번에 뛰어 올랐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이 소라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랑 불가사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랑 우리 눈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한 번에 진화했다 생각하면 그거는 믿기지 않는단 말이야. 맞죠? 근데 한 번에 진화한 게 아니라 그 뭐 불가사리든 뭐 이제 해양 생물들 있잖아. 그치? 눈 안 보이는 뭐 해삼 이런 애들, 멍게 이런 애들. 자, 그럼 얘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이라고 하는 게 차츰 변하면서 우리의 형태로 변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 맞죠? 우연히 누적된 겁니다. 누적. 자, 그래서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불가능산의 밑자락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비유한 대로 산이라고 하면 인간의 눈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밑자락, 여기에는 누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니고 있는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답니다. 단세포 생물의 피부 또는 거머리의 피부. 자, 그러면 얘네는 뭐만 감지하고 있어? 빛의 존재 여부만 감지한다는 건 그냥 밝다, 어둡다 요거만 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일부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차지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갔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첫 번째에서는 빛의 존재 여부야. 제일 밑에는. 그렇죠?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광세포가 점점 늘어나네요. 자, 그래서 광세포가 뭔데?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나 광세포 자체에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들어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죠. 한마디로. 자, 광세포 자체는 빛의 유무만 알려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빛의 방향과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암막이 있어야 된답니다. 한쪽 면에 암막이 있어야 된대요. 자, 그래서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암막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생기는 형태가 어디에서 있는 형태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빛이 오고 여기서도 빛이 오고 여기서도 빛이 와. 그래서 지금이 밝다는 거는 알아요. 빛이 하나도 안 와. 지금이 어둡다는 건 알아. 맞지? 근데 저 대상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만 보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은 안 봐야 돼. 그래서 암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저 대상의 형태, 형태를 보면서 저렇게 생긴 형태가 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형태가 이렇게 다 들어오면은 분명히 내 신경 안에 상은 맺히겠지. 근데 얘 위치가 어딘지 몰라. 빛이 다 들어오니까. 맞죠? 근데 빛을 한쪽은 막아놓고 이쪽에서만 들어온다 생각하면 내 신경에 어떤 상이 맺혔어. 당연히 어디 있겠어? 이쪽 방향에 있겠지. 맞죠?
되겠죠. 자, 그래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별해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들었답니다. 자,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분해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이렇게 오목하게 구부려가지고 그 곡면의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막을 달아놔. 대신 광세포는 여기에만 있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도 망막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건 상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는 안 들어와. 그냥 그 대상이 저기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이 안막이 있으니까. 맞죠? 안막이 있으니까 저 대상이 저기에 있다는 알아.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게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무슨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모른다. 안경을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있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합니다. 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서 결국은 하나의 상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돌고래 크기 이만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 이거 이해돼요? 자, 지금 여기 D는 뭐야? 이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안막으로. 맞지? 안막으로 덮여 있고 오목한 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에 여기에 있는 신경마다 얘를 전체를 다 보면은 어떻게 돼? 얘 전체가 여기 이렇게 담기고 얘 전체가 이렇게 담기고 얘 전체가 이렇게 담기고 이렇게 담기면은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얘를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목한 눈에 상이 맺히려면 뭐가 필요해? 얘가 뒤집혀져 있어야 돼요. 뒤집어져 있어야 돼. 자, 다시. 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입니다. 빛이. 이렇게 지나서 여기도 들어와, 여기도 들어와, 여기도 들어와. 무수히 많은 빛이 들어오면 하나의 상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뭐 해야 돼? 좁혀 나가야 돼요. 빛이 여기 이게 들어오는 크기가 커가지고 다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상이 복잡하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카메라로 따지면 조리개죠. 조리개. 쭉 해서 좁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작게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뭔가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불가능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한 산은 뭘 의미할까요? 오, 그치. 그러니까 눈에 하나의 상만 맺힐 수 있을 진화를 말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눈에 하나의 상만 맺힐 수 있는 진화로 이루어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고동이나 이런 애들은 눈에 하나의 상이 맺히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몰라? 얘가 생긴 형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뭐만 알아? 아, 여기에 이만한 어떤 물건이 하나 있구나, 이런 거만 알고 있는 거야. 맞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빛의 유입구를 좁혀서 요렇게 상이 맺힐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형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자, 불가능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얘네들 구멍에는 빛이 얼만큼 들어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들어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복이나 고동은 그러면 대상을 보고 상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야. 되겠죠? 앵무조개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보고 상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당연히 뭐가 줄어들어? 빛의 유입량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아무리 밝아도 이 공간은 어둡다고 생각하겠죠. 빛의 유입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만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어두울 때는 못 봐. 왜? 빛의 유입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서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는데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빛의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딜레마가 발생하죠. 자, 빛의 유입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빛의 유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좁으면 당연히 빛이 많이 안 들어오겠지. 맞죠? 자, 방향에 빛이 많이 안 들어올 테니까 엄청 밝을 때만 상이 맺어집니다. 맞죠? 거기에 플러스 상에 왜곡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빛이 파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는 빛이 어떻게 요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엄청 좁아. 이 좁은데 이 파동들이 한 번에 쫙 다 모이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네. 자, 그러면 이 빛이 살짝 휘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봤던 상의 모습이 실제와 좀 다른 크기로 만들어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실제 모습이랑 똑같이 볼 수 있는가? 아니야. 왜곡된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붙어서 광자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빛의 유입구를 넓혀.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많은 빛이 들어와서 또 상이 이상하게 겹쳐져. 맞지? 빛의 유입구를 아주 좁히면 뭐야? 상은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빛이 꺾여. 회절 현상이 생겨.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야. 딜레마. 맞죠? 자,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광자경제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 그럼 도대체 눈은 어떻게 발달돼야 돼? 자,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서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되는데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자경제학의 난제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의 유입구를 입구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맞죠?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빛의 유입구 크기를 크게 해야 될지 작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해. 모르겠어. 자,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혀. 일단 빛은 많이 받아. 그리고 중간에 뭘 넣어? 볼록 렌즈인 뭘 넣어? 수정체를 넣는 방법이 으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빛은 되게 조금 들어오는데 얘가 이제 다시 빛의 유입구를 넓혀서 빛은 되게 넓게 들어와. 맞지? 자, 그래서 빛은 아주 넓게 들어오는데 이 볼록 렌즈가 이 빛들을 어떻게 해버려? 한 대로 모아버려. 맞지? 자, 그래서 마치 좁은 유입구를 통과하는 듯한 현상을 만들어주겠죠.
자, 그래서 볼록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서 자, 수정체의 눈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수정체를 가지고 있는 눈이죠. 자,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돌입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여서 이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돌입상을 이루는 것 자체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밝지 않아도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됩니다. 뒤에 사실 내주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죠. 어찌됐건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건 눈이 다른 생물 종들에 비해서 아주 발달했다 이 말이 되니까, 그렇죠? 상세히 볼 수 있게 발달했다. 자, 이 말이겠죠. 자, 29번 봅시다. 아까 광자경제학을 중심으로 이제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자면 1번 빼고 2번부터 봅시다. 자,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 바늘구멍에 빛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상황. 아까 광자경제학 얘기했었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봅시다.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요게 딱 그거지, 맞죠? 자,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빛의 유입구 크기 작아야 돼. 자,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입되는 빛의 양이 많아야 되죠. 자, 다음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과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좁혔을 때 넓게 되는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맞나요? 맞아, 아니야? 자, 빛 유입구를 넓혔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와?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 자, 유입구를 좁히면 뭐가 보여? 상이 맺혀. 자, 수정체는 뭘 할 수 있게 해줍니까? 들어오는 빛의 양은 많이 하게 해주고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서 상은 하나로 맺히게 해주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상이 맺히면서 동시에 빛의 양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게 수정체의 역할인 거죠. 볼록렌즈 역할. 자, 그 다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이제 제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 유입구 크기 늘려야 돼. 자,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자, 바늘구멍에 눈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 맞는 말이지. 왜?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보고 싶어. 유입구 크기를 키워.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겨? 많은 상이 맺히는 상황이 생겨. 맞죠? 자,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거는 회절 때 일어나고요. 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빛의 유입구가 너무 작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억나요? 빛의 유입구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로 파동들이 다 모이면서 꺾이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야? 아니지. 이런 현상이 생기면 빛의 유입구 더 넓히고 싶겠지. 맞죠? 넓히고 싶게 만드는 원인이 돼야지. 넓히게 만드는 원인이 돼야죠. 정답이 1번. 자, 다음 30번. 자,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 경류는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하여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답니다. 자, 이 뭐냐면 도립상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뒤집힌 거였습니다. 맞죠? 뒤집힌 거. 근데 뒤집힌 게 아니라 정립상을 만든대요. 정립상을. 자, 연립상 경로는요, 뭘 만든다? 정립상을 만든답니다.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자,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길고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히 모여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아주 많아가지고 광세포가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본 거는 어디 방향으로? 여기 방향으로. 여기서 본 건 요 방향으로. 여기서 본 건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본 거니까 요만큼만 딱 본 거야. 얘 코만큼. 요게 이제 코에서 눈까지. 눈까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면 뭐가 돼? 이제 얘 전체 부분 봤던 게 다 상으로 맺혀질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이 상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관들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지는 낮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만큼만 들어와?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대요. 이런.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눈동자 여러분들 내일 좀 챙겨가 주세요. 요거 30번 문제만 같이 보고 다음 주도 넘어가자. 맛있게. 모르겠다 나도. 네가 한국 진도를 안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문제 머리 빠질 것 같다. 뭐 할까? 놀아요. 이거 빼기 20. 뭐라고? 우리 한 번은 다 했거든. 한 번 다 돌았어요. 아, 가져가. 진짜?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갑시다. 그것도 그냥 내가 다 보는 거야.